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괴한에게 습격당한 뒤 입원 치료를 받아온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경찰은 습격범 중학생에 대한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평소 행적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경선 전 탈락 판단, 컷오프 여론조사가 이번 주말 마무리됩니다. 공천이 본격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봉합됐던 갈등이 다시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년 만에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특검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주장과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팽팽하게 대립 중입니다. 28년 전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명예훼손 혐의로 1,1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측은 어처구니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무모한 행동 탓에 양국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83만 7천 곳이 추가로 적용받게 되는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학생에게 습격당했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오늘 퇴원했습니다. 아직은 절대적 안정이 우선인 상황이라 SNS를 통해 심경을 전했습니다. 배 의원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누구에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배 의원을 습격한 학생의 휴대전화와 SNS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 사건 사흘 만에 입원했던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공포를 느꼈다고 운을 뗀 배 의원은 국민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을 신뢰하며 사건을 지켜보겠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배 의원은 전날 진행된 피해자 조사에서 경찰 측에 처벌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습격범 A군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내역,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A군이 배 의원의 비공개 일정 장소를 사전에 배회하고 있었고 신원을 확인한 뒤 가격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다만 A군의 주장처럼 우발 범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A군이 특정 연예인 연습생의 이름을 수차례 언급하며 찾아다녔다는 증언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시면 성함을 먼저 여쭤보거든요. 근데 말씀 안 하시고 연습생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누구야? 이렇게 했는데 연습생이에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수사팀은 주말 동안 주변 조사에 주력한 뒤 응급 입원 중인 A군에 대해 조만간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정치를 처음 하는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유독 시험대라는 말이 많이 붙습니다. 등판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악수로 갈등은 일단락됐고 한 위원장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높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총선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자 사생결단식의 싸움이 나는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한 위원장에게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과의 갈등이 다시 점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50곳에 달하는 전략공천 지역은 그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말 현역 의원 컷오프 여론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천 작업을 본격화합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실시된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대상 여론조사가 이번 주말 마무리됩니다. 각 지역의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구 의원 선호도와 경쟁력 등을 파악합니다. 여론조사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해야 되니까 공간위에서는 룰에 기초해가지고 잘 운영할 겁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 주 초 공관위에 보고될 예정인데 특히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TK와 PK에서 현역 의원 물갈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비중이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이 되는 교체 지수에서 4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현역 의원이 물갈이된 지역에 윤심이 반영된 용산 인사가 공천될지도 관심입니다. 현 정부에 몸담았던 전직 장차관과 대통령실 참모 등은 이미 보수 텃밭인 영남 등에 양지 출마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최대 50곳에 전략공천을 하기로 했는데 민심이 사뭇 다른 서울 수도권과 영남권의 공천을 놓고 윤심과 한심이 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네, 여당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을 봉합 국면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봉합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지난 23일 충남 서천의 화재 현장에서 회동 이후 일단 갈등은 봉합됐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이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윤 대통령이 어깨를 가볍게 치는 장면을 기점으로 한 발씩 양보가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이 만남 뒤 대통령실은 면품백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 중이고 한 비대위 측은 김 여사 문제를 더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70여일 남은 총선 승리를 위해 더 이상의 충돌은 피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겁니다. 예,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2차 갈등, 3차 갈등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 공천 주도권, 그게 이유입니다. 예. 공천은 지역구의 국민의힘 대표 선수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정하는 건데요. 대통령실 입장에선 안정적 국정 운영과 당 장악력 등을 위해 전직 장차관 또는 대통령실 참모가 많이 공천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머물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됩니다. 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총선 승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른바 친윤 인사들을 어디까지 공천할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가느냐를 정하는 것이 공천입니다. 누굴 내보내느냐를 정하는 게 공천이 아니고요. 이번 갈등은 한 위원장의 판정승이라는 얘기가 대체로 많긴 한데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김 여사 리스크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일단 김 여사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 기류는 맞습니다. 예.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무슨 내용을 전달할지는 지금 대통령실이 고민이 큰데요.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은 방송사 대담인데 일방적인 입장 전달로 야당의 비판의 빌미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이 진솔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여론을 반전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일부에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타이틀에 맞지 않게 김 여사 관련 질문만 나올 수 있고 또 민감한 질문이 많으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뭐 이번 달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어찌 됐든 설 전에 해야 좀 민심을 얻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거든요. 하지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상황을 설명하든 아니면 사과를 하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가 지금 가장 큰 상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사과하자 지지율이 떨어지고 탄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보다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입장 표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입장 표명이 자칫 잘못 인정으로 해석된다면 김 여사 수사 압박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명품백 관련된 것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검찰 수사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는 더 이상의 갈등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선 어떤 식으로든 김 여사 리스크를 털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이 침묵을 지키면서 사태를 감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고민이 깊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내용 속의 갈등을 봉합한 반면 민주당은 중도층과 수도권의 민심이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명계와 친문계의 갈등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승리를 다짐하며 수차례 혁신과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내년 총선은 매우 중요한 정치 행사고 또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될 선거여서 혁신과 통합을 통해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총선 승리에 열쇠를 쥔 중도층과 무당층, 수도권 민심의 이 대표를 향한 시선은 싸늘합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부정평가는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모두 절반을 넘었고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부정평가는 60% 안팎에 이릅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으로 국민의힘이 시선을 끄는 와중에 민주당 내부 통합은 여전히 난항입니다. 비명 친명 갈등에 이어 친문 친명 갈등도 빚는 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사표를 던진 서울 중구, 성동구갑이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임 전 실장이 지하철역 출근 인사 등 행보에 나섰는데 민주당이 이곳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면서 공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를 우려한 듯 SNS에 총선에 빨간불이 들어와 깜빡거리고 있다며 민심 앞에 두려워하고 절제하고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총선 승리를 위한 지도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는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정치권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주장과 현 정권 인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란 목소리가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먼저 연장현 기자입니다. 사법농단 의혹 이후 5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한결 밝은 표정으로 재판장을 빠져나옵니다. 당연한 기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정 재판들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총 47개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 결과를 두고 여야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권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전 정권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결과라고 공격했습니다. 사법농단으로 기소됐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문정부 정치검찰의 마구잡이 수사의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권은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직접 수사하신 분들이 입장을 밝혀야지 뭐 자꾸 엉뚱한 정치적 해석이나 논리를 펴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며 1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나오기까지가 5년. 그동안 3개의 재판이라 불리면서 각종 기록도 남겼습니다. 증인 수만 200명에 재판은 290번, 20만 쪽 수사 기록에 트럭 기소란 말도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홍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이탄희 당시 판사가 법원 행정처에서 판사 사찰 지시를 받자 사표를 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자체 조사에 나서 특정 학회나 단체를 압박한 행위는 확인됐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차례 추가 조사로 블랙리스트 의혹과 재판 개입 문건 410개가 발견되자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인적, 물적 자료, 미공개 문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과 구속이 이루어졌고 검찰은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2019년 3월 첫 번째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선고까지 290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만 20만 쪽, 신청한 증인은 200명에 달했습니다. 재판부가 바뀐 뒤 7개월 동안은 증언 녹음만 들어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4시간 반 동안 진행된 선고를 끝으로 5년 동안 이어진 1심이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인천의 한 상가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려댄 20대 남성 2명이 결국 형사 입건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군 장갑차가 등장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연유도 알아봤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20대 남성이 비상계단에 소화기를 마구 뿌리고 도망칩니다. 다른 남성은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합니다. 계단에 있던 여학생 4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지만 이들은 계단에서 연기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남기려 했다, 장난이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진술에 경찰은 의도적인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틀 만에 2사람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공장 건물 위로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특수 소화액을 뿌립니다. 경북 경주의 한 비료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물이 닿으면 불이 붙는 물질 때문에 소방이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충북 보은군의 한 농산물 가공 공장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안에 있던 30대 여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북 경산시에선 팔공산 입구에서 노점상을 하려던 70대 남성의 1톤 트럭이 5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해 남성이 숨졌고 함께 탄 60대 여성은 다쳤습니다. 차를 돌려가지고 갓길에 세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차가 보도 위에 올라타. 10여 대의 장갑차가 텅 빈 서울 도심 도로를 질주합니다. 실전을 방불케 한 이 장면은 알고 보니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이 서울의 군 지휘부를 방어하는 상황을 가정해버린 훈련이었습니다. 새벽 시간 길에 있던 시민들은 실제 전쟁이 난 줄 알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판교 IC 부근에선 광역버스가 차로를 바꾸다 3중 추돌 사고를 내 버스 기사와 승객 등 14명이 다쳤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행보에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28년 전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서 1,112억 원의 배상금까지 추가로 물게 됐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이번 명예훼손 소송은 유명 칼럼니스트 엘리자베스 진 캐럴이 제기했습니다. 진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하튼 백화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인물입니다. 판결 이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방을 이어가자 이번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 돈 1,112억여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The jury should consider the fact that Trump had continued to disparage Carroll on the campaign trail, on social media, and award substantial punitive damages.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이 마녀 사냥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immediately appeal. We will set aside that ridiculous jury. And I just want to remind you all of one thing. I will continue with President Trump to fight for everybody's First Amendment right to speak. 이 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상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라 이번 거액의 배상금 지급 명령은 신호탄일 뿐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러시아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놓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무모한 행동으로 양국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우호적이었던 양국 관계를 한국 정부가 무너뜨리고 있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으로 26일 한국 정부가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무모한 행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변인 발언에 한국 국방부가 치명적인 무기를 포함한 지원을 언급했다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드러내자 러시아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Сейчас нам известно,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Это будет разруш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과 무기 거래 의혹은 입증된 게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정보의 배후엔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Очевидно, что за резкими заявлениями Сеула стоит Вашингтон. Цель этих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вбросов – вовлечение своего азиатского союзника в лиц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украинский конфликт.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비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타진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자칫 우리나라가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평균 나이 63살의 예비군이 등장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저출산 영향으로 병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에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모자 사이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성들이 주말 이른 아침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군복을 입고 나온 분들도 있고 파란 쪽에는 동일한 군부대를 상징하는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군 생활을 끝냈지만 다시 총을 들겠다고 나선 시니어 아미들로 평균 나이는 63세입니다. 지금 인구질병 시대에 병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때 우리 시니어들이 좀 시간을 내서 우리 젊은 세대가 해야 될 병역 업무를 좀 분담해 주는 거죠. 최근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면서 안보를 걱정하는 베테랑들의 마음은 젊은 현역 병사 못지않습니다. 저는 전역할 때도 퇴역이 아닌 예비역을 택했습니다. 전쟁 나면 다시 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방부의 협조 아래 전투훈련에도 참여했습니다. 최근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평균 연령이 43살인 것을 감안하면 시니어 아미들의 강한 의지는 그저 상징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현상이니까 저희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다면은 대상 연령들도 병역 소집에 반영돼야 된다라는 것은 그냥 당연한 얘기가. 이들은 국가를 지키겠다는 일념 앞에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번 주 내내 기승을 부렸던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어제 얼었던 한강도 다시 녹았고요. 전국이 평년 기온을 찾으면서 오늘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휴일 표정을 담았습니다. 노들섬을 벗삼아 산책하는 시민들의 옷차림이 가볍습니다. 대학생 사진 동아리도 모처럼 출사에 나섰습니다. 강물결이 만든 윤슬과 섬과 어우러진 풍경 모두 작품이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산책하는 거나 그런 거 위주로 사진 찍으면서 돌아다닐 것 같고요. 그러면서 풋풋한 이야기 좀 나누면서 편안하게 있다 갈 것 같습니다. 올겨울 처음으로 얼었던 한강물은 고작 하루 만에 모두 녹았습니다. 눈썰매장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겨울 놀이터가 됩니다. 남부지방도 바람마저 잦아들면서 완연하게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며칠 전 폭설의 흔적이 모두 사라졌고 바깥 활동하기에도 충분한 날씨였습니다. 바깥과 달리 온실에는 꽃도 피고 과일도 열렸습니다. 연인도 겨울 속 여름의 모습을 사진에 담으며 데이트를 즐깁니다. 가벼운 차림으로 나선 시민들은 식물이 주는 편안함과 함께 오후 한때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좀 외투를 두꺼운 거 안 입고 그냥 후리스 정도로 입어도 될 정도로 날씨가 좋아서 활동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질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우리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감동을 주는 인공지능 AI 기술이 있습니다. 사고로 목소리를 잃은 가수에게 다시 무대를 선물하고요. 어르신들에게는 잊고 살았던 청춘을 되찾아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김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설적인 가창력을 자랑한 더크로스의 김혁건 씨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폐활량이 떨어졌습니다. 길게 노래하기 어려워졌지만 데뷔 이후 20년간의 목소리를 학습한 AI 덕에 신곡의 라이브 무대를 듀엣으로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AI와 함께 라이브 하는 것이 조금 더 간편해진다면 앞으로 우리 같은 팀은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또 다른 세상을 열 수 있겠다. AI 기술을 활용하면 자신이 떠올리는 추억 속 게임 캐릭터의 목소리로 자신의 목소리를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중후한 남성 목소리는 물론 클릭 한 번만으로 귀여운 여성 목소리까지 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목소리가 변해 자신이 선호하는 게임 캐릭터가 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목소리의 음색이나 발음, 음고와 같은 목소리 구성 요소들을 새롭게 조합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목소리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서울 도봉구청은 AI 기술로 어르신의 청춘을 되찾아주기도 했습니다.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제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이런 모습도 있었겠구나 해서 굉장히 마음에 좋았어요. 기술이 못다 이룬 꿈을 이뤄주는 콘텐츠 도구로 발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이렇게 AI 기술의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그 반대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한 사진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파문이 커지면서 미국 백악관이 직접 나섰는데요.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팝스타이자 아이콘인 테일러 스위프트. 연예계 인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This has been the most extraordinary experience of my entire life. 이런 인기를 악용해 최근 스위프트의 얼굴에 AI 기술을 이용해 성적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가 온라인 등에서 확산했습니다. 최초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주로 소셜미디어 X에 공유됐고 삭제 전까지 4,700만 회나 조회됐습니다. X는 성명에서 적극적으로 삭제하고 게시한 계정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했다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프트의 팬들은 관련 딥페이크를 검색하면 테일러 스위프트를 지켜주세요라는 응원 게시물을 뜨게 하며 직접 보호에 나섰습니다. 사이버 보안 연구에 따르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영상의 96%는 거의 여성이 성적으로 등장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백악관도 매우 우려스럽다며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adly though, too often we know that lax enforcement disproportionately impacts women and they also impact girls, sadly. We're going to do what we can to deal with this issue. 현재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딥페이크 관련 금지 법률을 시행하고 있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는 없어 시급하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선정을 앞두고 지역 국공립 대학들의 통합 논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한 대학과는 다르게 학생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입시 성적이 다른 대학과의 수평적인 통합은 있을 수 없다는 게 학생들의 생각입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학교와 학과 이름이 적힌 점퍼 수백 벌이 계단을 뒤덮었습니다. 이른바 과잠이라 불리는 단체복입니다. 건조화환도 대학 공간 앞에 놓였습니다. 경북대가 구미에 있는 금호공대와 통합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경북대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통합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뉴스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제 과잠으로라도 일단 우리 의견을 표현한 뒤에 학생들의 통합 반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입시 성적입니다. 저희 학교랑 금호공대랑 입결 차이가 꽤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학생들에게 발표 그리고 약간 이렇게 통보하는 식으로 해서 극렬한 반대에 주춤했던 경북대는
최근 총장이 다시 통합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부산에서도 부경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가 대학 간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남대와 영남이공대, 충남대와 한밭대, 목포대와 전남도립대 등도 통합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대학이 통합에 사활을 거는 건 교육부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 때문입니다. 지난해 10곳이 선정됐고 절반인 5개 대학이 통합이 완료됐거나 추진하고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더 물러설 곳이 없는 지역 대학들의 통합은 구성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관련해서 박통일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안전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확대된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모두 83만 7천 곳. 전체 사업장의 24%로 800만 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의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건설업 사업장은 물론 음식점과 빵집 등 서비스업과 사무직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해당 사업장들은 상하반기 한 번씩 안전보건 목표와 개선 절차를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예정대로 법은 시행됐지만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일 여야가 접점을 찾는다면 유예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월 6만 원대에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기후 동행카드가 오늘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교통비를 10,000원이라도 아끼려는 시민들 15만여 명이 카드를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신분당선은 되지 않고요. 광역버스는 제외를 하는 등 예외 사항이 좀 많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카드를 버스 단말기에 대자 기후 동행카드 표시가 뜹니다. 한 달에 6만 5천 원으로 서울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데 오늘부터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한 달에 지출되는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따가 현금 인출해서 바로 충전 사용할 예정입니다. 버스나 지하철로 출퇴근하거나 하루 2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교통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0%가 더 되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0만 원 정도 쓰는데 실물 버전과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된 기후동행카드는 사용 시작 일자를 정해 이용한 뒤 30일마다 재충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구간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서울에서 탑승하더라도 신분당선과 광역버스는 요금 체계가 달라 사용이 불가합니다. 반면 경기도라도 철산이나 광명사거리, 지축, 장암역은 자유로운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또 경기도 중 김포 골드라인과 진접선, 5호선 하남 구간 등은 서울에서 탑승할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기후 동행카드를 시작으로 오는 5월부터는 K패스와 경기패스 등 다른 기후 패스들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프로배구 올스타전이 열렸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의 현란한 춤, 그리고 감독과 선수들의 쉴 틈 없는 팬 서비스도 볼거리였는데요. 무엇보다도 팬과 선수들이 함께한 명랑 운동의 장면은 백미 중의 백미였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라이벌로 만난 절친 양효진의 댄스 공격에 배구 여제 김연경이 질 수 없다는 듯 현란한 춤으로 화답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나루토 춤에 슬릭백 챌린지까지 아이돌 못지않은 끼를 선보이는 선수들을 보곤 호랑이 신영철 감독도 오늘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쉴 틈 없이 쏟아지는 선수들의 팬 서비스에 관중석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총 7,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체육관이 관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날이 들고 있는 프로배구의 인기를 실감하게 합니다. 특히 선수와 팬이 코트에서 함께 뒹군 명랑운동회가 백미였습니다. 평소에 잘 이렇게 접하거나 이럴 수 없는 선수들이니까 같이 소통하는 거는 팬들한테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서브 킹과 퀸을 뽑는 경연대회에서는 외국인 선수 마테이와 실바가 왕자를 차지했습니다. 남자부 신영석은 MVP와 세레모니상을 모두 석권했고 여자부에선 올스타전 신입 표승주가 MVP에 선정됐습니다. 첫 올스타전 MVP라 저한테는 좀 의미가 좀 깊은 것 같아요. 팬분들이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을 것 같고 그런 감사함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양한 볼거리로 분위기를 끌어올린 프로배구는 오는 30일부터 5라운드 일정에 돌입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주말인 오늘 한파가 누그러지고 활동하기 한결 수월한 하루였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며 심한 추위 없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더 오르겠습니다. 추위가 풀리니 어김없이 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 서울과 경기, 영서와 세종, 충북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영남, 제주도 오전에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모레까지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내륙 하늘은 맑겠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아침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영하 5도로 출발해서 한낮엔 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아침에 영하 1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한낮엔 광주와 대구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남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수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 겨울산의 진수를 담아봤습니다. 강원도 횡성의 태기산 설경을 전해드리면서 뉴스센터 모두 마칩니다.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